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볼보의 2020년형 크로스컨트리 V90 프로입니다. 좀 목소리가 울릴 거예요. 이유는 장마철이어 갖고 비가 너무 내려서 이런 오두막에 들어와 있어요. 크로스컨트리 V90은 90 클러스터에서 뭐 XC90 그리고 또 S90 또 이 크로스컨트리 V90 해가지고 세 종이 있는데, 독특하게 얘는 외관이지만 SUV 요소를 더한, 그러니까 이른바 좀 크로스오버스러운 올로드 성격의 그런 외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에스테이트랑은 다르게 여기서 보면은 휠하우징에 플라스틱을 덧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옆에 로커 패널 쪽에도 플라스틱이 가니쉬가 더 들어가 있어요. 평범한 외관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옛날 모델로 치자면 XC70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외관이지만 걔도 이렇게 좀 지상고를 좀 들어올린 모델이었었죠. 그 계보가 이제 크로스컨트리 V90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크로스컨트리 V90 같은 경우는 오늘은 T5지만 지난해 9월에 D5 모델, 그러니까 디젤 모델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할 경우에 외관적으로는 지금 색깔만, 그때는 은색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얀색이어서 색깔만 달라졌으니까 차 사이즈는 쉽게 말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보다 15mm가 깁니다. 그러니까 딱 중형 세단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이다 보니까 뒤에가 저쪽 보면 2열 뒤쪽으로 박시한 형태가 돼 있죠.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2021년형이 이제 지금 사실, 그리고 이 크로스컨트리 V90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XC90은 이미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그러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달라졌는데, 이 V90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주 소폭적인 부분만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20년형만 보더라도 19년형 때는 트렁크에서 이제 버튼으로 2열 시트를 접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도 보면은 범퍼 아래에 저렇게 크로스컨트리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덧대 놓은 것들이 어디까지나 좀 전지형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후방 안개등은 한쪽만 들어옵니다. 지금 프로라서 얘는 휠도 커다란 19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타이어는 235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V90cc T5 인테리어는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V90cc는 D5 지난해 보여드렸던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대신 가름해도 되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서. 지금 얘가 근데 2020년형이라서 요런 부분은 좀 달라졌을 수는, 얘 같네. XC90은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던데, 얘는 그대로군요. 오늘 또 새로운 게, 이런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성가시네요. 그리고 저기 또 운트라고 시작해서 운트 한자 뭐 이런 글자가 깨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겉에 마감도 가죽으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죠. 버튼들은 요 왼쪽으로 돼 있고, 잠금 해제, 잠금, 그리고 트렁크 열리는 버튼도 있고, 이건 패닉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 트렁크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킥을 하면 열리고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끝까지 물건을 실을 수가 있겠고, 끝에 저렇게 보시면은 모퉁이에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사방에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리를 거는 거고, 요 오른쪽에는 버튼이 있는데 전동식으로 이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는 제가 카시트를 달아놔서 왼쪽을 접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누르면 보시죠, 저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가림막을 제거를 하면 거의 풀플랫 수준의 엄청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런 별도의 장치가 있어서 얘는 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쪽에다가 물건을 넣으면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획을 나눠서.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까지도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 보통 철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차들은 얘는 이 안에까지도 마감을 해놨어요. 들어있는 스페어 타이어는 차오양의 레디얼 튜블리스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신고 있는 타이어는 지금 라티튜드 스포츠 S인데, 스페어 타이어는 차오양 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차는 요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 밑에서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 고리가 나오죠. 그래서 전원까지도 연결할 수 있고, 네. 스키스루도 갖췄습니다. 근데 스키스루는 트렁크 쪽에서만 열려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안에서 짐을 실을 때가 아니라 스키스루는 트렁크 쪽에서 실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에 이제 퍼스트 에이드 키트도 갖추고 있어서 보시면 볼보 포라이프라고 써있는데, 보통은 여기에 뭐 밴디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들 보면 기본적인 것들만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이런 매뉴얼까지도 다 써 있어서 이 가위는 어떤 자르는 데 쓰는 가위죠. 이것도 꽤 비싸겠네요. 여기 그리고 비었을 적에 소독하는 식염수하고 NaCl이니까 식염수가 맞겠죠? 들어있고, 얘는 이렇게 어떤 붕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서예요. 1번 소독하고 감고 다시 이제 매듭 지으라는, 그리고 병원으로 가라고 스페셜리 메이드 포 볼보라고 써있네요. 바이 RFX 플러스 케어.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2V C가 잭이 뒤에도 있고요. 역시나 또 V90cc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요건데, 이 가림막이 이렇게 됐으면 트렁크 해치를 닫으면 쟤도 자동으로 내려와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내려와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안에 물건이 안 보이게끔 가려집니다. V90cc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레그룸은 뭐 광활합니다. 꽤 크죠? 확실히 중형 외건이다 보니까 크고, 발 넣는 공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맨발이라 죄송한데 발 넣는 공간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B필러에도 이런 송풍구가 뚫려 있고요. 또 V90cc는 4존 에어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열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동이 켜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리고 이 밑을 내려보면 150W 230V짜리 파워아울렛이 들어있습니다. 좋죠 이거. 여기 가운데는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얘는 고급 외건인 거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물론 지금 오릴 드라이브 방식이라서 샤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블룩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성인 3명이 앉기보단 둘이서 편히 앉게끔 만들어진 외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로 트림이라서 버스 앤 윌킨스 스피커도 이렇게 앞과 마찬가지로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또 선쉐이드는 수동식이지만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림도 앞과 마찬가지로 아주 고급스럽죠. 가죽에 우드에 또 알루미늄에 가죽. 그러니까 보통은 제조사들이 차를 만들 적에, 고급차도 좀 마찬가지인데, 눈이 닿는 곳은, 그러니까 요 위를 기준으로는 고급스럽게 만들다가도 시선 잘 닿지 않는 곳, 하단 가서는 그런 게 좀 뜸해지거든요. 근데 V90cc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고급 소재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우레탄이고요. 가죽으로, 전부 다 나파 가죽으로 시트도 모두 감쌌습니다. 이 뒤쪽은 나파 가죽은 아니네요. 요 옆도 아니고 앞에만. 그러니까 이 등 닿는 곳은 전체가 다 나파 가죽이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만 나파 가죽이에요. 이 옆은 다릅니다. 지금 다른 가죽을 썼어요. 도어 포켓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가 있어 죄송한데 크진 않아요. 역시나 좀 실용성을 강조하면서도 뭐 고급 외건이니까 많이 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 뒤에는 이런 네트도 잘 갖춰져 있고, 헤드룸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제 키는 178인데 주먹 한 개가 들어갈 공간이네요. 헤드룸이 의외로 많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폭이 꽤 있어서 뭐 닫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보면 시야는 훌륭합니다.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외관답게 이쪽 쿼터 글라스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보여드리자면은 이것도 나파 가죽으로 전부 다 잘 둘렀고요. 여기는 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플라스틱이 일반 그냥 플라스틱보다는 마감을 좀 비싼 플라스틱을 썼고, 컵홀더는 이쪽에 푸시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가 상당히 고무가 잘 지지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또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V90cc의 2열에 카시트를 달았을 때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빠가 좋아. 어? 아빠 차 좋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좋아? 너무 기계적 아니야? 이 차 좋아? 응. 이 차 별로야? 응. 그럼 공신력이 떨어져. 안태야, 너 지금 뭐 먹을 거 줘서 좋다고 그러는 거야? 고마워. 어. 보시면은 이제 2열 공간이 확실히 이 차 휠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뒤에 카시트는 물론이고 성인이 앉아도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에 선루프가 2열 승객의 헤드룸까지 뚫려 있어서 채광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 외관이라서 저 2열 뒤쪽에 쿼터 글라스도 넓게 뚫려 있어서 거기서 오는 채광성도 좋습니다. 맛있어? 엄마도 줘. 엄마 그거 안 먹을까? 다 먹었어? 엄마 거 없어? 네, V90cc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크로스컨트리 라인업에서도 최고 위치에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든지 손이 닿는 곳 중에 고급스러운 소재를 안 사용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그로시도 적당히 써서, 물론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주변은 좀 과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변에 사용한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우드, 또 알루미늄이나 다양한 소재들과 어울려서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전체를 다 가죽으로 만들었고, 이 에어백 있는 데는 우레탄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오토파일럿을 포함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조작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메뉴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트랙, 볼륨, 그리고 음성 명령 버튼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 차는 프로 트림이라서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이 스피커 안에도 보면은 이게 케블라를 이용하면 저렇게 노란색이 되던데 이것도 그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예쁘죠. 이 안에도 트위터까지 같이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을 보더라도 여기도 지금 보면은 가죽을 두 개를 섞었어요. 위에는 좀 내구성이 있는 가죽, 스티치도 돼 있고요. 우드가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 손잡이의 이 마감도 참 좋습니다. 손잡이를 만든 것도. 근데 보면은 여기는 나파 가죽이 아니고 여기만 나파 가죽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팔을 걸치는 신체가 닿는 부위만 나파 가죽을 썼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쪽 도어 포켓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고급 외관을 지향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수납하는 쪽보다는, 트렁크는 물론 큽니다만 이런 좀 고급스럽게 이것마저 다 꾸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어 스텝에는 볼보라는 음각이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불도 들어와요. 밤에 볼 적에는. 그리고 이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안에는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풀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이 들어갔고, 왼쪽이 속도계, 오른쪽이 엔진 회전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V60cc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드라이브 셀렉터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큰 차이가 없어요. 풀 디지털 방식이지만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요건 근데 조작하는 느낌이 전 그냥 버튼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으면 싶어요. 고상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에코, 콤포트, 인디비주얼, 다이내믹, 오프로드까지 갖추고 있고요. 아무래도 크로스컨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일단 에코로 바꾸면 녹색이 되면서 왼쪽 아래 저 오토스타트 표시 있는 쪽은 타력주행,
호스팅 모드일 적에 절로 들어가고요. 컴포트로 가면 일반적인 엔진 회전기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가보면 오토 스타트가 해제가 되고 아예 다이내믹이라는 문구가 뜨죠. 그리고 오프로드가 되면은 엔진 회전기에는 오프로드가 뜨지만 요 위에 이제 속도 제한 장치라는 표시가 가운데 활성화가 됐다는 게 뜨고요. 그리고 이쪽 속도계도 40km까지 제한이 걸리고, 그래서 내리막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프로드에서 속도를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 모드별로 구분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에서 어떤 자랑거리로 내세웠었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조작은 쉽습니다. 저 화살표가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저건 이제 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과 일치를 하는데, 오른쪽을 누르면 파일럿 어시스트, 그리고 가운데에 요 게이지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또 왼쪽을 눌러보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활성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디오 조작 버튼이라서 이건 메뉴판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좀 지문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죠. 이거를 알고 있는 볼보는 전용 융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융이 또 의외로 만듦새가 있어서 보면 디테일해요. 계기판 밑에 메뉴 버튼을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눌러볼게요. 네, 화면이 사라지죠? 이러면서 지문 묻은 것들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러면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닦으면 확실히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화면을 켜려면 홈 버튼을 누르세요. 네, 상당히 간결한 인테리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요 센터 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다가 모든 메뉴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겉에 물리 버튼으로 빼놓은 것은 오디오 버튼, 그리고 비상등, 그리고 급할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써야 되는 것들, 김서림 제거, 열선, 그리고 오디오에서 트랙 넘기는 것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들은 여기다가 다 넣어놨고, 심지어 에어컨까지도 넣어놔서, 에어컨은 지금 꺼놨는데 눌러보면 네,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예 꺼버리거나 오토를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 시트를 누르면 히팅과 쿨링도 모두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메뉴가 많아요. 그래서 쭉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 메뉴는 근데 저 써있는 것 그대로거든요. 파크인,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평행주차 전용, 지금 방향지시 등을 켜서 하면 스스로 출차하십시오 라고 나오죠. 지금 이건 주차장에서 한번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덜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조정을 하고요. 코너링 조명은 안개등 켜지는 겁니다. 안개등이 이제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 안개등이 켜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 안개등이 켜지는 거예요. 조향 가변형 전조등은 이제 스티어링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이 헤드램프의 방향 자체가 꺾이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메뉴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이거는 이제 도로 달리다 보면 속도 제한 표지판 있잖아요. 속도 표지판, 그것들을 띄우는 겁니다. 헤드레스트 접기는 2열 헤드레스트를 한 번에 접는 거예요, 전동식으로. 그러니까 시야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제 뒷자리가 헤드레스트가 펴 있는데 이걸 한번 접어 볼게요. 버튼을 눌러서. 네, 그래서 시야가 좀 더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시야 확보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접으면 그 2열을 풀플랫으로 만들어서 트렁크 공간을 확대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버튼식으로 전동식으로 해놔서 참 편합니다. 힘이 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충돌 회피 보조장치, 조수석 조절은 요걸 누르면은 운전석에 있는 버튼 갖다가 운전석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면 조수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산차는, 현대기아차들은 이쪽에 워크인 버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메뉴에 있는 이걸로 조작을 해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하죠. 네. 그리고 메뉴는 한 번 더 있어요. 넘어가 보면 이제 콤파스, 내비게이션, 오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이거는 구글 카플레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디오, 블루투스라든지 차량 상태, 메시지, 주행 성능, 이제 트랙 컴퓨터에 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상당히 근데 메뉴가 직관적이라서 저 처음에는 그래도 이 메뉴 중에 에어컨 정도는 밖으로 뺐으면 싶었는데 적응을 한 것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선구적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납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수납 공간은 덮개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열어보면 아래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 키를 인식하는 안테나가 여기 있나 보죠. 센서가. 그리고 C가잭 있고 이 앞에 하나의 별도의 공간이 또 있는데 여긴 잿더리는 아닙니다. 잿더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쪽에 특이하게 이렇게 끄죠.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쪽에 있고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참 만듦새도 고급스럽고 손 거치하기도 좋고 이 가죽 부츠가 최근에 만나본 자동차 브랜드 중에 가장 두꺼워요.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쓴 것 같아요. 볼보가. 센터 암레스트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덮개도 가죽을 참 고급스럽게 썼습니다. 전부 나파 가죽이에요. 뒷자리 설명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시트가 보시면 전체가 다 나파 가죽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은 뭐 다 나파 가죽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텍스처가 다르잖아요. 여긴 나파 가죽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 뒤도 아니네요. 헤드레스트는 나파 가죽은 앞에만입니다. 두 가지 가죽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좀 더 내구성이 있어야 됐으려나.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옆에서 보니까 보이지만 되게 아름답죠. 시트의 형상이 얇으면서도 확실히 좀 어떤 북유럽 가구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SUV들을 타보면 더욱더 잘 느껴지는데 V90cc에서도 좀 느껴지네요. 어떤 이를테면 집 같다고 해야 될까요? 채광성을 고려하고 창문을 크게 뚫어서 또 소재들도 선별해가지고 고급 소재를 사용을 하고 소재를 갖다 조합을 배치를 할 적에도 참 아름답게 꾸몄다는 느낌이 주행하는 내내 들어서 이게 차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큰 만족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쪽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깊진 않아요. 그렇게 깊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별도의 램프도 안 넣은 것 같아요. 불로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국내사양에선 그냥 빠졌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충전을 지원하는 USB 케이블하고 어떤 데이터 소켓이 또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가죽이 이어지고 밑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이것도 참 아름답네요. 네, V90cc. 볼보 V90cc는 이 후방 카메라가 서라운드 카메라가 참 좋습니다. 되게 선명한데 약간 물론 왜곡은 있어요. 이게 근데 좀 젬병이에요. 계속 이런 게 뜨는데 글씨도 깨지고 계속 성가시게 좀 귀찮게 합니다. 근데 이게 벤츠는 더 귀찮았으니까. 네. 360도 보기로 보면 이 카메라 누르면 이제 후방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줌도 되고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표시가 되고 확실히 D5보다는 T5가 가솔린 엔진의 특성상 가볍고 그런 시원한 맛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지금 호우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충청도 쪽은 더 심하게 그렇습니다. 얘가 제로백이 7.4초거든요. 그래서 7.4초면은 그렇게 빠른 수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중형 세단 치고는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리니어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체감하는 느낌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밍음이 좋아요. 이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요. 지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가 그래도 이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보다 좀 작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운전대와 바퀴 간에 연결된 게 뭐 직접적이고 되게 좀 짧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요. 지금 얘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XC90이라든지 이미 페이스리프트한 모델들로 미뤄 짐작컨대 이 V90cc 크로스컨트리 V90도 그렇게 달라질 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차주 입장에서는 그게 다 보일 테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게 바뀐 거라고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은 담력이 바로 올라오는 초반에부터 바로 올라오는 편이고
S90과 비교를 하자면 S90이 좀 더 스포티한 건 있는데 외관 형태인 이 차가 좀 더 무게 밸런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디젤 엔진보다 80kg 가볍거든요. 근데 단지 그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냥 차 세팅 자체가 팡팡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터보레그도 적고 이 엔진은 좋네요 진짜. D5와 T5를 비교를 하자면 근데 일단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디젤보단 떨어집니다. 고속주행에서도 한 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속주행하면 공인연비에 준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런 턱을 넘을 적에는 살짝 좀 단단한 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이게 고속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느낌? 그런 건 있고요. 근데 이 사이즈 중형 에스테이트 모델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한 건 못 느끼겠습니다. V90은 디젤을 택하든 가솔린을 택하든 못할 게 없는 차 같아요. 적재성, 거주성, 그리고 또 동력 성능, 효율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편의 장비도 아주 좋고요. 지금 또 반자율 주행 기능도 볼보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죠. 가장 작은 40까지도. 그리고 또 디자인도 유니크하면서도 또 되게 호평 일색의 디자인이라서 그러니까 달리는 재미가 있다라는 말을 T5 모델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지상고 높은 것 때문에 이게 큰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지형을 만나더라도 하물며 이런 좀 진흙밭에 들어간다든가 외관 특성상 캠핑할 경우도 많을 텐데 어떤 지형에 상관없이 어디든 들어가서 텐트 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차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상당히 좀 유니크한,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스타일의 차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좀 올로드 같은 스타일이 푸조 508 RXH가 있었지만 지금 안 팔죠. 뭐 아우디는 올로드 쿼트로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네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보를 고르시는 고객분들, 차주들도 보면은 끝까지 고민하는 게 XC90으로 갈지 아니면은 크로스컨트리 V90으로 갈지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V90이 훨씬 좋죠. 운전하는 거 편한 거 때문에 편하지 않냐, SUV가 더 편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내려다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90 크로스컨트리가 운전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 사이즈보다 작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운전하기도 쉽거든요. 이 범퍼 하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쓸릴까봐 걱정할 수 있는데 예상외로 이 지상고 높은 것 때문에 의외로 되게 높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운전자 입장에선 되게 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 프로 시승은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